안녕하세요. 올바른 보험TV의 유승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담드리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종신보험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2000년도 초반에는 종신보험이 굉장히 성행했었죠. 그래서 저도 종신보험을 그때 준비를 해놨었고요. 그러다가 사망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판매가 조금 인기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무해지환급형 혹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가장 첫 번째가 종신보험으로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설계사분들이 회사에 찾아와서 중간에 강연을 해주시거나 그러면서 보험 계약을 받으신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각종 매체나 언론, 전화를 통해서 혹은 가까운 설계사를 통해서 저축하기 위한 목적의 종신보험을 안내받아 보신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가입에 대한 미끼로 삼는 단어가 복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하시면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복리로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상담드리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가 굉장히 커진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분들 많았었고요. 그리고 연금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축을 하시는 목적, 보험을 통한 저축에 대해서는 복리나 비과세, 연금 전환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저축이니까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솔깃하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상품을 이런 목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부 다 제가 오류라고 기재했듯이 맹점이 있는데요. 각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리로 적립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내가 납부한 원금을 적립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원금에서 사업비로 쓰는 금액을 차감시키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것만 뺄까요? 설계사가 받는 수당, 그리고 보험사의 운용비나 사업비 등등을 또 공제하게 됩니다. 그 또 남은 금액에서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복리로 적립된다 하더라도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며 무해지환급형의 경우는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0원입니다. 저해지환급형은 0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적겠죠. 비과세도 맞습니다. 보통 비과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구나. 모든 은행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과세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해주지 않는다니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과세라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발생이 되는 금액에 한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이자가 발생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해지환급형의 경우는 납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예 해약환급금이 0원이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받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간 해지 시에는 이자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상품을 유일하게, 그래서 가입했을 때 조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고액의 자산가분들, 상속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인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분들이 매월 150만 원 혹은 거치식으로 1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가입할 때는 이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닥 비과세에 대한 개념은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15년 정도 경과하면은 10년 납입 종신보장의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했을 때 15년 정도 지나면 한 130% 내외 정도 원금 플러스 이자가 한 30%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15년이 지나는 동안 은행에 아무리 금리가 낮은 예적금을 활용하셔도 15년 동안 130%, 그러니까 30% 정도의 수익을 못 낼까요? 그만큼 효율은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설계사 보면은 내가 앉아서 15년 뒤의 시점을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15년 뒤에 130%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더 좋은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서도 훨씬 더 잘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금 전환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세스는 납입이 완료된 이후, 그리고 4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납입 완료가 되었을 때 이 종신보험을 해약하면서 그때 기준에 해약 환급금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된 연금을 매월 나눠서 수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금으로서의 효과는 일반 연금보험에 비하자면은 사실 그닥 좋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의 종신은 아닙니다. 이제 종신보험은 보통 사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대비하셔야 되는 상품이고요. 저는 이제 P사에 변액종신보험 하나와 일반 종신보험 2개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을 해놨었고,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없는 혹은 보장이 불리했던 영역의 부분들, 그 부분들만을 특약으로 구성했던 종신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입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민원을 통해서 뭔가 보험 계약을 취소하거나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좀 비공식적인 자료이겠지만 민원을 통한 해지를 해당 보험사보다는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민원 해지를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가입하실 당시에 불법적인 자료를 제공받으셨다면 이 자료는 비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지 대상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입할 때 뭔가 받았던 자료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담당 설계사와의 조금 조율을 통해서 나는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기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담당 설계사한테 내가 원치 않았던 보험 계약이었다라는 목적을 밝히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비공식적인 자료가 있었는지를 보시고 민원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각 보험사별로 10년 동안 유지했을 종신보험의 유지율을 적어봤습니다. 적게는 10%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50%가 넘질 못합니다. 그 절반 이상의 고객분들은 원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시거나 혹은 많은 금액을 손실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사망보장을 위해서,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서 가입하셨는지는 다시 한번 오늘 보험증권과 가입 설계서를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원치 않았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셨던 보험이라면 지금 당장 앞으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워낙 이 종신보험을 갖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밑에 댓글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개별적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